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챕터 두 번째고요. 이번에는 자바 언어입니다. 이 자바는 C 언어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5개 섹션으로 자바 언어하고 자료형, 클래스, 상속, 예외 처리, 형변환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인 첫 번째 나오는 이 섹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C 언어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를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객체적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1과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조적인 코드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체 단위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프트웨어 내의 객체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처리 요구받은 객체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이고, 프로그램이 단순화되고 생산성, 신뢰성 이런 게 높아진다. 객체적 구성 요소에는 기본이 가장 이제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 객체를 의미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가 있다. 사람이라고 할까요? 학생이라고 할까?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그 안에는 어트리뷰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의 속성과 그것이 실제 행위하는 행위 함수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간에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클래스는 공통의 객체의 속성들을 뽑아낸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학생으로 이렇게 뽑는다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상위에서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수강생으로 해도 되고, 그 말이 있긴 하지만 수강생으로 해도 되고, 직원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상위에서 어떤 것을 선언을 한 다음에 하위에서 걔네를 가져다가 쓰는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 즉 인간이라고는 상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 이렇게 학생 또는 수강생 또는 직원, 아니면 사람에 관련된 게 누가 있을까, 등등등, 연극을 한다 그러면은 연극에 대한 출연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하고 함수를 묶어서 캡슐한 것이고, 클래스에 속한 인스턴스를 오브젝트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모듈로서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죠. 목적 대상을 표현한다. 같은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어트리뷰트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학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메소스라고 하는 거는 학생은 시험을 본다, 시험 본다, 이런 어떤 동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 메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객체와 객체 간에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를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객체적인 특징,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캡슐화예요. 캡슐화는 서로 관련이 높은 아이들끼리 묶어서 하나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합도가 낮아져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했어요. 이 결합도와 그 다음에 응집도 두 가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커플링이에요. 커플링. 이 전제가 뭐죠?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대상이 된다 얘기죠. 남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커플링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듈과 모듈 두 개 사이의 관계도가 이야기되는 거고, 이 두 개의 관계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보 은닉을 통해서 타겟차와 메시지 교환 시 인터페이스가 단순화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통로만 가지고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하면 되는 거죠. 변경 발생 시에 오류 파급 효과가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정보 은닉은 앞에서 본 우리 이런 캡슐화를 통해서 객체 내부의 속성과 메소스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공개된 인터페이스, 통로 하나로만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거, 객체 내부 정보를 보호해서 코드의 유지보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예기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랬고요.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내의 공통성을 추출한 뒤 추상 클래스를 설정한다 그랬는데,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컴퓨터에 표현할 수 있도록 간략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브스트랙션이 요약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얘의 특징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추상화라고 얘기하고, 상속성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 연산을 하위 클래스가 재정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물려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상위 클래스는 추상적 성질을, 자식 클래스는 구체적 성질을 갖게 되겠고, 하위 클래스는 상속받은 속성과 연산의 새로운 속성과 연산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중 상속도 가능하고요. 다용성이라고 하는 객체가 다양한 모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이나 속성의 이름을 하나 이상의 클래스에 정의되고 각 클래스에서 다른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각각의 형태가 상속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오버로딩이고, 같은 이름, 같은 순서, 이런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 또는 오버라이딩, 두 가지를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형태가 다양하게 변경된다. 그래서 얘네는 특징적인 것들은 너무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이고 다른 과목에서도 봤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자바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요거랑 이제 연관되는 C++도 대표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죠. 자바는 추상화, 상속화, 다용성과 같은 특징을 가져요. 말 그대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니까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하게 바로 자바 가상 바이트 머신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에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도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맥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개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보면 변수 선언이나 이런 것들, 또는 얘네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주격 장치에 회수되지 않은 메모리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걔네들을 우리가 개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없는데 이 자바에는 얘네를 자동으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개베지 컬렉터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자바의 자료형은 이런 식으로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어때요? C하고 같습니다. 그죠? 실수형도 플로트, 더블, 문자형, 캐릭터, 그 다음에 논리형, 불린 이렇게 해서 바이트 수도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하고 자바하고 거의 같은데 아마 이 문자형 하나만 다를 거예요. 문자형이 C에서는 우리 1바이트였잖아요. 맞죠? 1바이트였는데 자바에서는 2바이트를 사용한다는 거 아마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escape 시퀀스는 C하고 동일해요. new line, carriage return, tab, backspace, home feed, single quote, double quote, backslash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바에서 이제 접근 제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건데, 퍼블릭은 모든 접근을 허용해요. 퍼블릭이 공용 그런 의미죠. 프리베이트 이렇게 하면 이 패키지에 있는 객체와 상속관계에 있는 객체들만, 즉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허용을 해요.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객체들만 허용하는 거죠. 프로텍티드는 현재 객체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또는 프리베이트 세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배교되는 건 퍼블릭하고 프로텍티드가 되겠죠. 퍼블릭은 모든 접근을 허용하지만 프로텍티드는 현재 선언한 현재 객체 내에서만 허용이 되겠죠. 자바의 출력 메소스는 시스템 아웃 프린트, 프린트 ln, 프린트 f예요. 자, 이 뒤에 있는 이 글자 차이로 차이가 나는 거고, 보시면은 프린트 하면 괄호 안을 출력하고 줄바꿈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ln 같은 경우에는 줄바꿈을 해요. line next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f라고 하는 거는 형 변환 문자, 포맷을 변환한다는 포맷의 약자예요. 형 변환 문자를 이용해서 형 변환을 한다. 형 변환 문자는 C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데시멀, 옥텟, 헥사, 플롯, 익스포넌트, 캐릭터, 스트링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바 언어의 변수명 작성 규칙은 C하고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고, C에서 사용되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서는 C-lang, util, io, .net, awt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lang은 뭐가 있을까?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터페이스, 자료형, 예외 처리 등에 관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인풋문 없이 사용할 수가 있대요. string system, process runtime, mass, error 이런 것들. util은 날짜 처리, 난수 발생, 복잡한 문자열 처리 등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애가 util이 되겠고, io는 파일 입출력과 관련된 아이고요. net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아이의 라이브러리고, awt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연산자 우선순위도 C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차이는 없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C하고 자바의 연산자 비교인데, 인스턴트 오브 연산자가 있어요. 얘는 참조 변수가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실제 타입을 반환하는 그런 아이인데, 이 자바에서는 얘가 인스턴스 오브를 써요.
그러나 C에서는 사용되지 않고요. 사이즈 오프 연산자가 C 언어에서는 있지만 여기서는 지원이 안 돼요. 또 포인터 연산자가 지원이 안 됩니다. 자바에는 포인터가 없어요. 객체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소나 이런 거 참조할 필요는 자체는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봤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